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 넘어와서 첫 아파트 렌트를 할 때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 경우는 NIW로 영주권을 받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직장을 잡고 넘어오는 다른 케이스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있다면 신용 점수가 없더라도 감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집 렌트와 관련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시골이 아니라면 도시 어딜 가나 5분, 10분 안에 부동산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나라 상가에 있는 부동산 형태가 아니고 사무실이라 사무실 단지에 있고 동네마다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 매매 부동산은 많은데 렌트 소개 부동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보통은 직접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갑니다. 우선 렌트를 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 여기서는 진로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집 매매나 렌트라는 기본 기능에 있어서는 집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도 빠르고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이트인데 트룰리아라는 사이트도 참고를 하는데 여기 사이트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관심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학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동네의 범죄율이나 학군 같은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따로 검색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학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등록할 때는 우선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는 학교마다 학년별로 정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 가까운 곳 학년이 이미 모두 차 있다면 일단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주변의 다른 학교로 다니다가 나중에 자리가 비면 그때 가까운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변에 비어있는 학교를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는 아파트나 주택 렌트할 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만들 때 차 할부, 핸드폰 약정 등 어, 많은 경우에 요청을 받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것 자체로도 점수가 조금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이지 않고 무료로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레포트를 뽑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크레딧 칼마라는 회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신용점수 조회 때 이런 서비스를 통해 받은 레포트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할 때 보증금의 경우는 여기는 별로 없거나 있어도 한 달치 정도 렌트비를 예치하는 정도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참고로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렌트비에 대한 보증금은 따로 없었고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서 렌트 끝나고 나갈 때 뭐 청소 혹은 뭐 기물 파손 수리비 등으로 충당을 하는데 집 렌트를 끝낼 때는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하고 나가는 개념이라 굳이 뭐 기물 파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청소비, 페인트 등으로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피소드를 시작할 건데요. 이민 올 당시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잡포스팅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취업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다 같이 무작정 넘어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차와 집 렌트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숙소와 렌트카는 일주일 예약을 미리 한국에서 해놓았었고요. 넘어와서는 가장 처음으로 계좌 개설을 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돈을 들고 가도 신용점수도 없고 하니 어떨 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계좌 개설을 해서 출발은 순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2, 3일 동안 방 두 개, 투베드룸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집을 보고 문의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아파트가 방 두 개짜리가 지금 당장은 없고 한 2주쯤 후에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하나짜리만 있다. 비어있는 방이.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방 하나짜리에 들어갔다가 2주 후에 옮기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규정상 원베드룸 아파트는 3명까지만 가능한데 너희는 내 식구라 안 된다. 그런 답이었고요. 모든 곳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룸 개수에 대한 그 거주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2, 3일 돌아다니면서 가장 괜찮겠다 생각한 곳을 주말에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하는데 신용점수 조회를 위해서 소셜 넘버 및 조회 수수료 그리고 최근 3개월치 계좌 내역서 그리고 지원서 이렇게 세 개를 요구를 하는데
뭐 지원서야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막 넘어왔는데 신용 점수나 3개월치 은행 내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넘어와서 3개월치 확인서는 끊을 수가 없다. 대신 은행에 입금하고 받은 이 영수증을 대신 제출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제출을 하고 물어보니 아직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이라 매니저가 없으니 월요일날 다시 오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출하라는 거 다 제출했고 1순위고 하니 당연히 월요일날 가면 계약을 하는 줄 알고 있었죠.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갔더니 그 직원이 너희가 서류 미비라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지원자가 있어서 순위가 밀렸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순위가 되지만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제출하는 거 다 제출했는데 무슨 소리냐, 뭐가 미비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는 제출한 입금 영수증에 이름이 없다. 사실 전 이름이 없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서에 성인은 모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 사인이 없고 너만 사인했다 였습니다. 여기서 그 한국과 다른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은 세대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 때 세대주와 관련된 서류만 준비하고 사인하면 되는데 여기는 성인은 모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면 서류를 받는 직원들이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이거는 서류가 이게 빠졌다 또는 이걸로 대체 가능하다 안 된다 등등 참고 직원이 가이드를 해주고 일단 제출하고 나면 문제가 될 확률이 작은데 여기는 꼭 아파트 사무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그 포지션별 권한과 책임 구분이 더 엄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무실 직원이 하는 일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서류 취합을 해서 전달만 매니저에게 하는 역할이고요. 직원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매니저가 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만 여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각 포지션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수요일까지만 숙소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 이런 결과를 얻으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2순위로 생각했던 아파트에 갔죠. 역시 같은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결국에는 아파트 직원이 은행 매니저와 통화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은행 매니저도 한 얘기가 당연히 계좌 개설이 며칠 전에 되었는데 3개월짜리를 어떻게 끊어주냐 였죠. 그랬더니 결국 아파트 측에서 렌트를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국 생활을 경험해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뭐 시험 점수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홈리스가 갑자기 와서 집 렌트하겠다고 하는 꼴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동네야 매년 H1B 비자로 6만 명 정도가 넘어오는 동네이니 이렇게 신용 점수나 계좌 내역이 없이 직장만 있는 상태에서 렌트를 구하는 사례는 아마도 아주 많을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처음 넘어오는 상황에선 주변 지인분께 부탁해서 그분들이 코사인이라고 보증을 서면 되는데 저는 그때 괜히 그런 거 부탁하기도 좀 미안하고 이렇게 또 구하기 힘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안 한 데다가 마침 또 지인분들이 당시 출장 등 외국에 나가 계셔서 당장 급하게 보증을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너희 여기 최소 계약 단위가 몇 개월이냐라고 했더니 3개월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3개월치 렌트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겠다라고 했더니 다시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한국의 통장을 복사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환율 감안해서 한국에 지금 이 정도 재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매니저가 3개월치를 다 받는 건 그렇고 그럼 1개월치만 디파짓으로 더 내라. 그런데 이건 자기도 결정을 못하고 자기도 이 아파트 관리회사 윗레벨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매니저가 안 된다 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윗 매니저에게 해당 내용을 올리고 결과를 사무실 한 켠에서 가족들과 기다리는데 그 한 2, 30분이 뭐 2, 3일처럼 느껴지고 여기서 거부당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별의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허가가 되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힘들었었죠. 그래서 시험 점수가 없고 또 저처럼 NIW로 바로 직장도 없이 넘어오면 거의 뭐 홈리스 취급을 받으니 주변에 미리 넘어오신 지인들 혹시 계시다면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을 좀 미리 부탁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 사는 지역의 종교단체에서는 초기 이주민들 정착을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이것저것 안 되면 저처럼 몇 개월치를 지불하겠다고 딜을 해보셔도 되고요. 미국은 또 그런저런 딜이 통하는 곳입니다. 병원비도 딜이 통하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처럼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넘어오는 건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실리콘밸리 근방은 렌트비 싼 지역을 찾는다 해도 거의 월 3,000불은 내야 하고 각종 세금, 뭐 인터넷, 휴대전화 등등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생활비 포함해서 거의 6,000불씩이 그냥 사라집니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매달 그 금액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이 구해지는 게 늦어지면 뭐 정말 피가 말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혼자 넘어오셔서 길을 어느 정도 닦아 놓으시고 가족들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호세 집 렌트비가 비싸긴 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혼자 묵을 수 있는 숙소 검색을 하면 하루 뭐 30불에서 40불도 가능하고 뭐 그것도 장기 렌트면 아마 할인도 될 수도 있고 생활비 최소화하면서 취업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한국에 있을 때 인터뷰 공부 등 미국의 기술 인터뷰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전화 인터뷰까지 보고 나서 온사이트 인터뷰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몰아놓고 미국에 넘어와서 인터뷰 보고 저는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뭐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연락도 잘 안 올 거고요. 뭐 주소지는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HR 담당자에게 최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국은 또 딜이 통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온사이트 인터뷰 보고 뭐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뭐 몇 주, 한 달 이내도 취업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집 렌트 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가족들 입국하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뭐 쉬운 시나리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렌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두 군데 정도 소개해 드렸고요. 처음에 신용 점수와 직장도 없는 상태라면 렌트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넘어오셔서 직장과 자동차, 집 등을 해결하고 가족들이 넘어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비용 측면도 그렇고 직접 생활해 보니 생활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제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넘어오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는 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